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신상이에요. 예, 신상. 22장 신상. 신상이에요. 21장은 군상이죠. 일주를 위주로 해서 신상과 군상을 나누는데요. 군상은요, 일주가 임근일 때예요. 일주가 임근일 때니까, 일주가 임근이에요. 일주가 임근일 때, 이때는 제목이 뭐냐면, 군에게는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임근에게는, 불가항이야. 저항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임근에게는 불가항이야. 대들지 말라. 고개 빳빳이 쳐들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일주가, 그러니까 대들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가 군이다 라고 했는데 대든다 라고 하면 아마 재성이 많아서, 일주의 기운을 뺄 때나 또 관성이 많아지면 일주의 힘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죠. 이 신상은 뭐냐면요, 일주가 신하예요. 일주가 신하예요. 일주가 신하인데, 신하는 어쩌라는 뜻이죠? 신하는 어쩌라는 뜻이에요? 불가과야라.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불가과야라 라고 하면서,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뜻은 곧 뭐냐? 또 신하는 신하가 지나치면 안 된다면 누구한테 지나치면 안 될까요? 임군에 대해서 지나치면 안 되죠. 임군에 대해서 대들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일주가 대들지 말아라. 그러면 이 군은 뭐냐라면 관이에요. 관성. 관성한테 일주가 대든다. 일주가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관성이 약하고요. 이런 땐 누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까요? 관성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일주가 강하고 관성이 약하니까요. 그런데 관성이 아주 힘이 없을 때는 못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사주가 그런 사주였었어요. 아마 두 번째 사주도 불용이라고 했고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사주도 불용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사주는 군을 씁니다. 군을 쓴다는 건 용신이 뭐예요? 관이겠죠. 그러면서 관만 쓰는 게 아니라 관인상생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어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쓴다. 관을 못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가 없으니까 관을 풀어주지를 못해서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유시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주의 군이라고, 일주의 신에서 일주가 신하면 관성은 군이 되는데, 마치 가불이 일주라면 곧 금은 인군이 되는 거예요. 만반이 개목인데, 국유에서 하나 조그맣게 한둘이죠. 모두 8글자에서 한둘이면 금기가 있다면, 8글자 중에서 금기가 하나 둘 있다면 인군의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것은 신성군세다. 예, 맞습니다. 신하가 성하고 군이 쇠해지는 것이니, 그 세력은 중요한 것은 다방면으로 조금 금을 도와주라. 인군을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첫 번째 사주 뭐냐? 포기를 하라. 만약 포기했을 때 인군의 기운이 살아날 때 그 사주는 오히려 망한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때는 용대 토지화, 화를 낀 토예요. 토가 주체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목생화, 화생토가 되고 토생금이 되겠죠. 목의 기운을 설해서 용대 토지금, 화지토라고 하면 금을 생하는 것이요. 저거는 목을 설계해서 하는 것이니 거의 서자입니다. 거의 군안신전에서 인군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신하는 안전할 것이다. 왜? 인군이 성질이 난폭하면 신하는 불안하죠. 만약 목화가 또한 더욱 성하면 누가 내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무관해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당존 마땅히 군의 자, 금의 자식은 뭘까요? 여자로서 수입니다. 금생수. 소용수기 조금 수기는 쓰긴 쓰지만은 일로 행화지 하의 기운으로 가면 모름지기 득 발복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가운데 유시주가 좀 빈약한 조금 빠진 것을 임 선생이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목화가 더욱 성해서 할 때는 목화로 가고요. 수목이 성해서 갈 때는 수목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용 조금은 수기를 있어서 쓴다라고 하면 수목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왜 쓸 용자가 있으면 이거 용신이거든요. 그런데 왜 화행으로 가라고 했는지는 유 선생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이게 원주니까요. 원주가 조금은 좀 완벽하진 못했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증주를 하신 임철조 선생이요. 많은 것을 보충을 합니다. 또 원주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임철조 선생 참 저는 그래서 이 적천수를 공부하면서 유시주보다는 물론 유시주는 제가 번역을 해서 석사 논문을 땄어요. 그리고 임시주는 연구를 해서 사례명절 넣어갖고 임 선생의 중화용신론에 대해서 제가 박사를 땄지만은 번역을 한 유시주는 약간은 빠진 게 완벽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증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원주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증주는 이렇다라고 임 선생이 고쳐주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죠. 다 틀렸으면 증주라고 할 수 없겠죠. 예. 임시화에서 신불가과. 이건 원문에 있는 겁니다. 신이 지나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뭐냐면 화지덕. 예. 덕으로서 화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되죠. 그래야만이 거의 신하가 순함으로써 덤벼들면 안 되죠. 신하는 군이 편안할 것이니 것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만약 이거 보세요. 원주 모양 똑같이 얘기를 하죠. 가불이 일주면 만국이 개목이다. 모두 목이 있고 내 지에 안에 단지 하나의 두 개의 금기가 있다면 이것은 꼭 원주 모양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신성이 군세 극의라. 요 극이만 들어있지 신성이 군세다라고 하셨어요. 원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보세요. 자, 금으로서 제신. 자, 이렇게 신성 군세한 상황에서 금으로서 그 제신 신하를 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한 세력이 행위령 위험한 영을 내리는 것이니 필요 항상지이라 윗사람한테 덤벼들다는 뜻이 생길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저 유시주 원주만 가지고로서는 그래? 술을 조금만 조금 술을 쓰고 화국으로 가면 괜찮다? 모름지기 발복될 것이다 라고 해서 끝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임 선생은요. 금기운으로서 그걸 한두 개 있을 때 금기운으로서 제하려고 덤벼들면 그 왕한 것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금기운에 대해서 반대 회극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죠. 필 때 반드시 화지토 토를 낀 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운을 올려내는 소리예요. 그러면 목견화, 목이 화를 보면요 상생하려고 하니까 신심순환, 신하의 마음이 순해질 것이다. 금봉토, 또 이렇게 해서 금이 토를 만나니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득이. 그러니까 군심안, 인군의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위에서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낀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죠. 보다 더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이죠.
이거 보세요. 만약 수목이 병하다. 목이 일주가 일주는 일주인데 수가 있어서 왕하다라고 하고 불연토화 이렇게 되면 토화를 만나지 말아야죠. 마땅히 전 군지자 인군의 자식이 있는 것이니 일로 행 수목지운으로 가면 이거 보세요. 벌써 수목지운으로 가면 역각 안군 역시 인군의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만약 목화가 병왕한데 즉 목화가 병왕하면요 신화가 목이니까요 병왕하면 즉 마땅히 신지심 신하의 마음이 순하게 될 것이니 일로행 화운 이럴 때 화운으로 가야만이 역시 가안군 역시 인군의 마음도 편안하게 될 것이다. 소위 신이 성에서 성순 성질이 순하게 되면 군은 쇠하더라도 인자하게 될 것이다. 역시 상안이 하전이다. 위가 편안하면 아래가 안전할 것이다. 만약 순수하게 용토금 그냥 순수하게 토금을 그냥 딱 쓴다면 격지 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격지할 것이다. 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상 전하 위가 편안하고 아래가 온전한다는 뜻이 어떻게 된다? 못 된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어가 맨 앞에 오죠. not 라고 해서 영어와 똑같이 한문은 중국어는 부정어를 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문법은요 중국어나 영어나 똑같습니다. 주어가 목적어 있으면 앞에 끌고 가는 거 전치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동양 삼국 중에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삼국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발음도 또 사성 발음을 내고요. 우리도 사성으로 나왔었어요. 세종대학 때는 훈민정음이 사성까지 나오다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죠. 두목치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귀찮게 없앴죠. 그래서 사성 발음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중국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주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 경금을 이게 신하죠. 신하가 이 경금을 쓰겠냐 이거예요. 인업하고 그래서 못 쓴다. 그래 인군의 마음을 건드리면 편안하게 있으려면 이 사주가 편안해지려면 인군의 마음을 뭉개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바로 이 경신 때문에 인군의 마음이 살아나서 신하를 위험한 영 이거를 버리려다가 위험한 영을 버리려다가 신하가 거역을 해서 이 사주가 끝난 사주입니다. 위령을 부리는 거예요. 위험한 영을 내리면 신하가 가만히 있질 않죠. 이게 신성군쇠예요. 신하는 성하고 인군이 쇠한 사주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신 때문에 불록용신 신하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불록 죽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 두 번째 사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인군이죠. 바로 정관. 이 격국만에선 만약 이런 경우 양인격에 무엇을 쓴다고 그럴까요? 이 정관이라도 쓰겠다고 덤벼들 겁니다. 정관을 떴으니까요. 근데 저거 못 씁니다, 절대. 그럼 이 경술 때문에 끝이 나는 사주죠. 신금의 마음이 또 신하한테 신하의 말을 따르지 않다가 한마디로 위험한 영을 내려서 사주가 끝난 사주입니다. 인생이 끝난 사주죠. 범사납지 그랬죠. 불능용신 신하의 마음을 허용치 않아서 끝이 난 사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입니다. 무어 갑이네요. 이렇게 올리면 임철조 선생 말씀이 나오니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냥 외기 쉬우니까요.
무어 갑이네요. 이렇게 되는 사주죠. 아주 삐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옆에서 써서 그렇군요. 똑바로 등을 지질 않고, 카메라를 등을 지질 않아서 그래요. 또 그림자가 보이네요. 썼네요. 무어 갑이네요. 철저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격국론을 강의할 때인가요? 또 임철저 선생이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 선생하고 심혜점 선생하고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격국론 할 때 또 임철저 선생을 얘기하고요. 업브런을 할 때 이렇게 적천수 할 때 또 심혜점 선생을 얘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임철정 선생이 이렇게 사주를 설명하십니다. 이 사주예요. 차주는 삼봉부인, 세 개의 부인을 만났다. 시의 살이 수좌록지, 이렇게 록지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살이요. 국중의 무수, 수란, 곧 뭐예요? 이 갑인을 도와주는 인성이겠죠. 수는 물론 무토일주에선 재성이지만 관성을 도와주는 재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화토 조열하다. 신성군세. 그것도 신하가 성하고 인군이 쇠했으니 또한 이 인호공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네요. 목종화세. 목이 화세를 따르는 꼴이 됐다. 오히려 전생일주 돌아서 요거 인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 일주를 돕고 있으니 근운이 수중, 인군의 마음은 아주 중하더라도 이 일주의 의향은 반대다는 거예요. 불이위, 간목 위험, 이 간목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질 않아요. 인군의 마음을 여기질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 운주 서북금지라고 했을 땐 이게 왜 금지에 가서는 그래도 공명이 현역했냐라고 하면 이 목을 깨트는 바람에 괜찮았다라는 소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금운에는요. 심중 사정, 심이 사사로운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질 않았다. 군은 위협, 인군의 은혜를 생각지가 않은 거예요. 인군의 마음을 운봉수왕이라면 여기 개해가 되겠죠. 임술서부터인데 임술대원까지 넘어가는데 개해대원이겠죠. 또한 불능종군지자. 그리고 또한 인군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종군지자라는 것은 목세화하지만 종군지자는 결국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압직. 저거에 수가 들어오면 화세니까 이게 결국은 화체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금용조입니다. 수금용조에서 이 자체에서 수금이 없으니까 못 쓰니까요.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 화, 토를 쓰는데 이 사주가 그래도 화토를 쓴다라고 하면 토를 용신을 잡으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주가 운을 제대로 화운으로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명은 현역했다 하더라도 이 벼슬오는 사람이 사사로운 마음이 많으면 안 되죠. 공명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군의 마음도 은혜도 생각지도 않고 사사로운 마음만 생기고 라고 하니까 이 사주는 벼슬살이를 하더라도 운 좋게 할 수가 없다. 벼슬살이 하는 사람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사로운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대통령 부인도 이거 뭐예요? 영부인으로서 할 짓을 못하는 거. 사람이 있으니까요. 뇌물을 받는다든가. 뇌물이 아니라고 그럴 때요. 선물이라고 그럴 때요. 종합격이에요. 시간에 갑인씨는요. 병오행이 됐죠. 오히려 인허 화국을 잃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형입니다.
시간의 외로운 감목을 따라갈 곳이 없어 고리무원이 된 형국이요. 계대운을 맞이하면 또 불능 정군이자 해서 귀원악직한 명주다라고 했습니다. 화채 수금명제에서 수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순대운 임순대운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술토가 있어서 괜찮은데 계대운에 화세를 거역하는 수호행이 들어와서 귀원악직한 명주죠. 이 사주요, 솔직한 얘기로 양인격입니다. 격국론에서는요. 그러면 양인격이면 무엇을 써야 될까요? 간목인 칠산을 쓴다고 격국론에서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엇불원에 있는 사주 웬만하면 격국론으로 풀리지 않은 게 많습니다. 격국론에서도 제가 지난번 생활격을 할 때도 흉격일수록 엇불원으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흉격일수록 그렇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395번일 거예요. 네. 그럼 화가 전부 용신인데요. 아이고, 끝이 났습니다. 여기는요, 금오행이라, 그래서 들어와서, 저 화채니까 들어와서 수능을 하겠죠. 수능을 하는데, 수오행이 들어오면 수와 상전이 일어나서, 사주가 불안해지는 사주죠. 그리고 인군에 안 쓰던 인군의 마음이 위령을 떨치면 사주가 신하가 인군의 마음을 따르질 않습니다. 자, 요 사주가 또 편제격입니다. 편제격이죠. 격국론으로는요. 편제격에서는 무엇을 쓸까요? 수가 편제면요. 금이 상신이고요. 목이 구신이 됩니다. 금 여기 있고요. 지지에 있는 건 찾을 수가 없고요. 목 여기 상신이 있네요. 이 사주는요. 구신이 있네요. 이 사주는요. 구신인 목을 용신으로 쓰고요. 원래는 화가 용신이고요. 목이 희신인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참 좋겠죠. 그런데 임철조 선생 눈에 좀 이 양반이 미운털이 박혔는지 좋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관인상생하는 사주입니다. 목생과 화생토라 해서, 그리고 토생금까지 하죠. 금생수하죠. 돌고 도는 사주죠. 재성의 끝이 마무리됐죠. 그럼 이 사주 좋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자 사주죠. 그런데 이쁘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기유이로 인해 생화 중덕입니다. 자월이죠. 갑인 관생 좌로. 갑인 면에 있습니다. 자수 재성이 당령했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제왕생관한다. 맞습니다. 재성이 관을 생하고 있죠. 아주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시봉인수까지 하고요. 이 병화가 있나요? 시간에? 여기 사화. 뭐 지지까지 내려가지 말고요. 차는 위 군신양성. 군과 신이 둘 다 성하다. 맞대결을 할 만하죠. 갱묘 월간 병화가 일투. 좋습니다. 한토 향양, 차가운 토가 따뜻함을 향했다. 전생일주, 돌아서 일주를 돕고 있어요. 이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군은 중, 인군의 마음이 아주 중하다. 간목이죠. 조동과각하고 한원 명고했습니다. 인연이 되기를 유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유일주입니다. 시득, 사시공, 지공, 사유축 금국을 하죠. 그런데 금생수합니다. 자수를. 화생지, 화가 요 금을 생하고요. 금이 또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수양지, 수가 그것을 생하고요. 이 일주영량이요. 조기 극제, 충분히 재성을 감당할 만한 거죠. 토가, 기토가
통수 할 만합니다. 재성이 단단합니다. 충분히 재력이 있는 사주입니다. 고로 위관 중재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겁니다. 위관 중재라는 뜻을 좋게 해석하면 안 되죠. 위관, 벼슬살이 하는 사람이 재물을 중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벼슬살이 하는 사람이 재물을 중히 여기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청렴해야 되는데, 위관 중재, 재물을 쫓아가니까요, 일주가. 망구는, 인근의 은혜를 잊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죽었다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목화대운으로 흘리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요. 이렇게, 임수나, 이런 거 들어오면요,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 지금 이런 사주가 지금 부자 될 사주입니다. 참 좋은 사주입니다. 철장님은 이 명절을 격국면의 편적격 특성으로 해석하십니다. 즉, 고로 위관 중재, 이 망군운이라 하셨다. 월지 재상인 자수는 일지 유금 식신이 시지사와 공합을 해서 살려준다. 월간에 칠어머니인 병화가 연주의 갑인년의 도움을 받아서 자식인 일간 기토를 살리고 있다. 중화용신격으로는요, 관인상쟁이 됐습니다. 이 사주 참 좋습니다. 오행채널로 확인해 보면 수가 4.1, 금이 3.6이에요. 금수가 강하죠. 그런데 목화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대운이 목화대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순대운인 경진대운만 빼고는 목화대운으로 흘러서 호운이 된 명절입니다. 이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철저 선생한테는 좀 미음털이 박힌 것 같습니다. 396번이요. 이거 다, 이거 보세요. 요거만 지나면, 신금인데요. 물론 병화와, 지금 용신인 병화와 합을 하고 있죠. 좀 이땐 좀 사화 들어서, 이거 아주 좋습니다. 좌우충을 확인했지만, 인호화국을 해서요, 좌우충도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좋은 사주입니다. 간목대운까지요. 신대운이 되면 안 좋겠죠. 신대운이 되면, 80대는 벌써 4신대네요. 옛날 사주로 80대 이상 살면, 장수하는 사주죠.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물론, 철저 선생한테는 눈에 좀 벗어났겠죠. 왜 미움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좀 안 좋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23이 될 겁니다. 여기. 23. 깜깜해서. 고쳐놓으려고 하니까. 샵에서 안 나오네요. 네, 끝내고 고치겠습니다. 자, 모상. 그 다음에 자상이죠. 군상, 신상, 모상, 자상. 이렇게 해서 아주 적천수가, 참, 저는 처음 사주 공부를 시작할 때 적천수를 했고요. 원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면 적천수 이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이 적천수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만 자기가 붙들고 늘어지기만 하면 한 3년만 적천수를 들고 파면 좋은 명리학자가 될 겁니다. 그걸 끈기가 좀 없어서 문제죠. 첫째, 한문을 모르는 게 참 단점인 것 같아요. 요즘 젊으신 분이나 좀 사주에 관심이 있더라도 한문을 좀 몰라서 하고 그러시니까 자꾸만 유혹을 한문 몰라도 된다고 하는 역술가들한테 강의를 듣는 게 문제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